연초부터 주식시장 흐름이 무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법 깊은 낙폭이 장중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연초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컸던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무겁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의 PF 문제와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 요 두 개가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 그리고 중국의 중추그룹 관련한 파산 이슈가 연초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요.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태영건설의 이슈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지난달 중반부터 해서 이슈로 불거졌죠. 그리고 올해 초에 이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서 계속 금융시장에 뉴스로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이 아니죠. 거의 매시각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태영그룹의, 자구책이, 뭐,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채권단이, 오케이 했을 때 워크아웃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자구책이 제시된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채권단, 당황했고요. 금융당국 또한 당황했고요.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당혹스러워 하면서, 압박이 거세졌죠. 여론도 좋지 않게 올라가다 보니, 추가적인 자구책이 나오고, 워크아웃이 무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위기는, 그나마, 위기는 넘기고 있어요. 넘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태영건설, 요 이름을 일단 지우십시오. 요거를, 국내 PF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어떤 건설사가, 어떤 그룹의 건설 관련한 파트가 문제가 돼서 그룹사가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뉴스들이 간간히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쨌거나 필연적으로 조금 이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죠. 그리고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도 고금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F 문제가 시시각각 하나씩 통통통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분명 내포하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죠. 중추그룹이 파산을 했습니다. 중추그룹 부채 84조 원 규모의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대출, 투자 이렇게 했던 금융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파산을 함으로써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한두 해 전에 헝다그룹 뭐 이런 문제 있었지만 일단 봉합되었다 싶었는데 중추그룹까지 또다시 문제가 확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중국 증시가 작년 내내 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도 급락하고 있고 올해 제법 깊은 낙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양쪽에서 커플링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모두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날아다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에 미국, 중국 증시 날아가니까 한국 증시 날아다녔죠.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미국 증시 날아갈 때 중국 증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국 증시는 애매한 흐름이 나타났죠. 양쪽에서 발목을 땡기고 한쪽에선 앞으로 땡기고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휘청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증시에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 증시가
훈훈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중축그룹 파산 이야기가 나면서 연초 한국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든 중국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PF발 문제, 한국은 부동산 건설이죠. 부동산 및 건설. 중국도 부동산 문제예요. 예, 중축그룹 부동산 개발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거나, 예, 그런 금융 회사였죠. 아, 이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예, 땅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니죠. 예, 엄청납니다. 과거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 어마어마했고요. 예, 그런데 요쪽에 뭔가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쪽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예,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올해 내내 이 용어를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림자 금융. 예, 중국 같은 경우 정식 눈으로 보이는 금융 외에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다른, 예, 어떤 비공식적인 금융 채널, 이러한 걸 모두 다 합해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파산 이야기, 여기 10년 전에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또다시 부상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PF발 문제가 10년 넘게, 예,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진정된다, 뭐 무너진다, 뭐 극단적인 비관론 또는 좋게 잘 될 거야, 이거 어느 쪽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전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조용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잘 그냥 스무스하게 끝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무너져. 근데 이게 제대로 봉합이 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심리가 쏠리면서 와다다다 하고 좌좌좌좌좌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예단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시장 금리의 추이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국고채 금리 살짝 튀고 있죠. 예, 요거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이게 갑자기 퍽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하면서 꺾일 수도 있죠. 자, 하고 팍 치고 올라가면 요거는, 예,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예, 반대로 하고 끝나면, 예, 리스크 오프, 끝난 리스크 엔드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를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됐든 코픽스가 됐든 어떤 금리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러다가 와 하고 이거야 하면 IMF 사태 또는 2008년 금융위기의 재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요건 지우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조회수만 노리면요, 예, 여러분들 IMF 사태 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전 조회수 포기했지. 슬픕니다 여러분들. 조회수가 1000이 안 돼요 요즘. 어쨌거나 그 이유는 비관론을 제시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비관론만 제시했다 한다면 아마 조회수 몇만씩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작은 희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10여 년 전에도요, PF 문제, 그리고 대기업 부실,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예,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2010년대 초반, 이때 뭔 일이 있었죠? 예, 이금융권 부실, 예, 저축은행 휘청휘청, 뭐 이런 일도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좀 굵직한 대기업들 여러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그때마다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찻잔 속 태풍이라고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찻잔 속, 예, 찻잔 안에 회오리가 막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회오리 안에 없다면 그냥 저거는 그냥 조그만 찻잔에서 요란하게 소리 나는 그러한 일뿐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보면요. 10년 전에 찻잔 속에 있었던 자금들은 크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외 밖에 있었던 투자자들은 그래 저런 일이 있구나. 가끔씩 한 방울 튀네. 이거 기분 나쁜데 뭐 이 정도. 예. 앞으로 주식시장 대하실 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로 찻잔 속엔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저런 리스크가 커진 거 뻔히 있습니다. 금융 관련한 회사들 리스크 커질 거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한 회사들 자칫 연쇄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무 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회사들 등등. 우리가 거기에 셀프로 찻잔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태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찻잔 속에 살짝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으시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1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증시 현상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 이해되신다 하시면 댓글 짱짱 남겨주시고 조회수 짱짱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수 한번 1000 넘어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